요즘 넷플릭스 주가 때문에 말이 정말 많죠? 한때 스트리밍의 제왕이었던 넷플릭스가 왜 갑자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갑자기 넷플릭스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스트리밍 업계의 거인인 넷플릭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세요.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1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네 가지 핵심 원인이 있거든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WBD 인수 문제, 정부 규제, 성장세 둔화, 그리고 주가 자체에 대한 부담감.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투자자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바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WBD 인수 문제입니다. 이걸 전부 현금으로 사려고 하니 당연히 엄청난 빚을 내야겠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부채가 적다는 거였거든요. 그 강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니까 앞으로 회사가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규제라는 벽입니다. 이걸 규제 오버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미국 정부가 이 두 회사가 합치면 너무 커져서 독점 아니야? 하고 샅샅이 뜯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수가 한없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엔 아예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넷플릭스 자체의 성장세도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내년 매출 성장률 전망치가 확 낮아졌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버는 돈은 줄어들 것 같은데 쓰는 돈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오리지널 콘텐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나 더 늘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회사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아주 높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전문가들은 목표 주가를 낮추고 회사 내부자들은 주식을 팔고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들으면 넷플릭스에 큰일 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단기적인 위기 뒤에 넷플릭스가 그리고 있는 아주 거대한 장기 계획이 숨어 있거든요. 물론 당장은 힘들 겁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인수로 생긴 빚 갚는 데 집중해야 하니까요. 아마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배당 같은 것도 잠시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힘든 시기만 잘 넘기면 5년 뒤에는 다시 예전처럼 현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게 넷플릭스의 큰 그림입니다. 그럼 이 인수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얻으려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WBD가 가진 스포츠 중계권, 생각만 해도 엄청나죠? 그리고 HBO나 해리포터 같은 정말 누구나 아는 최상급 콘텐츠들. 이걸 다 흡수해서 광고 요금제도 더 키우고 디즈니나 아마존 같은 경쟁자들은 아예 따라올 수도 없는 압도적인 콘텐츠 제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착착 진행된다고 해도 마지막 고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이죠. 그게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경영학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비유하자면 경매에서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기긴 이겼는데 승자에게 남는 건 손해뿐인 상황. 인수에 성공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넷플릭스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워너브라더스라는 거대한 회사를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가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대한 빚더미에 깔려버리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 단기적인 위험과 장기적인 비전,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지금 넷플릭스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도박이 성공하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시장 지배자가 되는 엄청난 보상이 따르겠지만 실패하면 재무 구조는 약해지고 불확실한 통합 과정 속에서 휘청거릴 수 있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은 보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섣불리 지금이 바닥이다 하고 뛰어드는 건 피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인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또 빚은 어떻게 갚아나갈지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 엄청난 빅딜은 과연 넷플릭스를 새로운 미디어 제국으로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후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만 남기는 실패 사례가 될까요?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또 가장 아슬아슬한 비즈니스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